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업을 할지 말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지금 함께 나눠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자,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눌 전문가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경제를 아주 쉽게 전달하는 분이죠.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사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영기 노무사, 매부쇼에 처음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육의 찐팬.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가문의 영광인데요. 네. 노무사가 매부쇼에 나오는 건 나라로서는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주 짧게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뭐 드라마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 텐데 뭐 부당해고나 뭐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뭐 좀 어려운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 아,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편을 좀 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군요. 저는 진심으로 편을 들고 싶어서 네. 진정한 충고라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네. 좀 애매하네. 네. 아, 편을 들고자 충고 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네.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노무사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신 거예요. 어. 그거보다 저 이제 사무금융연맹이라고 민주노총에서 조직쟁의국장을 했습니다. 아, 파업 많이 전문가네요. 주도를 했고. 아, 네. 파업 전문가시네. 아, 이 파업 전문가 모셨고, 네. 여기는 1인 시위 전문가 저희가 네, 모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편드는 분입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노동자도 소중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어서 760명 소상공인의 희망을 자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이 이슈, 안진걸 소장님의 스탠스가 진짜 궁금해요. 제 스스로도 궁금해요. 제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와, 나 진짜 궁금한데. 예, 이야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입장은 분명히 있겠죠. 입장을 세우고 왔습니다. 안진거라면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네. 분 아닙니까?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적어.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은 네. 노조 악마화가 그러니까 너무 노조에 심해. 대한 혐오, 노조 편견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안진걸 소장님이 오늘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그러나 우리 삼성전자 노조원은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편 안 드나 보네. 아니 저는 이제 야. 500만 주주, 760만 소상공인, 5천만 국민들의 경제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노조가 그분들과 조화로운 결정을 좀 해달라. 야. 파업만은 좀 반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와, 이거는 이런 사건이야. 의견. 이건 왜냐하면 사건이야. 예. 5월 20일 파업하면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렵잖아요. 반도체 호황하고 수출. 파업 반대예요? 네, 반대로 조건부 반대인 거죠. 와, 이거는 사건이야. 안진걸 역사상 처음 네, 하니까 저는 태어나서 네. 노동조합의 와. 파업을 한 번도 반대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찬성하고 연대하고 응원했는데 연대했잖아. 이번만큼은 좀 신중한 결정.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 상황 정리를 하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처음 있는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이 노동계에서.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그동안 각자 개인이 받았던 성과급의 한계를 철폐한다. 그러니까 뭐 본봉의 100%다, 본봉의 50%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네. 얘가 한계를 없앤다. 어. 그리고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면 영업이익을 냈을 때에 이 10% 정도를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뺀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러고 나서 SK 상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지금 현재 흑자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직원당 지금 현재 성과급으로 예상하는 돈이 약 6억에서 8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요. 예, 본봉 말고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으로 1년에 8억 받는 겁니다. 부부면은 16억이고요. 부부면 16억이고요. 이게 한 3년 쌓이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있고 5년도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난리 나는 거의 뭐 사건입니다. 100억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상황인데 네. 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도 세계 2등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1등 회사인데 이게 뭐냐라고 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요구의 어떤 동의이 이제 충분히 된 거죠. 네. 삼성 노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10%라면 우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우리는 1등이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성과급이
이 본봉이 50%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도 열어달라. 그러니까 한계 없이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고정으로 지급하는 제도화를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올해로 환산하면은 올해 한 얼마쯤 예, 되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을 대략 환산해 보면 현재 삼성이 올해 영업이익을 약 300조 정도 낼 걸로 예상되니까요. 네. 15% 정도를 곱하면 총액 45조 정도가 되고요. 네. 요거를 삼성에 일하는 노동자 수로 대략 나눠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1인당 성과급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현재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와, 5억 정도. 자, 일단 이에 대해서 사측이 그래 그럽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쟁의로 갈 일이 없을 그럼 끝나는 텐데요. 문제고. 현재 사측의 의견도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왔어요. 지금 사측의 의견은 이겁니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좋은 성과가 냈다.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업계 최고 대우라는 원칙은 우리가 세우겠다. 오. 자, 그래서 특히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잘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는 이걸 삼성 용어로는 DS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DS 부분에 한해서는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에는 앞으로 경쟁사의 동등 이상의 특별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인당 연평균 5.4억 원 정도는 충분히 보상금으로 우리가 주겠다라고 현재 잡혀요.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안에 비해서 떨어지는 보상안은 아닙니다. 그러네. 자, 그런데 용어가 다르죠. 노조는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거고 삼성 사측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어는 특별 포상안이에요. 아. 많이 장사가 잘 된 때 특별하게 우리가 약간의 혜택처럼 아. 포상을 하는 안으로 이 재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 특별할 때만. 특별할 때만. 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사실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TV 만드는 거. 예, TV 만들거나 냉장고, 핸드폰이나 또 반도체 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은 적자거든요. 아. 거기 배치된 전문 인력들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사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뭐 50%, 그다음에 추가 25% 해서 최대 75% 성과급을 주겠다. 즉 노도 골고루 특별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다 합쳐보면 사실 사측도 총액으로 뭔가 노동자분들에게 혜택이나 성과 관련한 보상을 안 주겠다는 건 그건 아닌데 아니네. 제도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본봉 곱하기 50이 현재 삼성의 상한이거든요. 그 상한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 사측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한 철폐 여부,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렇죠. 여부. 요게 네. 이제 핵심 쟁점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바이오나 다른 회사들도 같이 조직된 초기업 노조인데 여기가 한 6, 7천 정도 됐다가 올해 초에 이 사안으로 7만 5천 명까지 네. 아,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을 순식간에 했죠. 네. 아, 그래요? 이게 순식간에 5억, 6억이 오늘 생기는 거야, 이번에? 어.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가입 안 하래도 그냥 가입하죠. 참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예, 게 네. 사실 삼성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중 하나가 노조가 없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네,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예. 한때 무노조 경영이 마치 그걸로, 신화나 예. 자랑인 것처럼 유명했죠. 방침으로 그걸로. 삼았었죠. 뭐 좋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는 7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이 있고 합치면 거의 9만, 10만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이제 제가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수구 언론이나 극우 언론에서는 무조건 노동 기족으로 몰아요. 귀족 노조로 몰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과 대화에서 노동운동이 더 발전해야 된다. 노동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라고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 노조를 오늘 얼마나 깔려고 그렇게 밑에 까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늘 그런- 세게 비판할 건가 봐. 그런 밑에 많이 까네. 상황에서 귀족 노조라든지 뭐 노동기조 이런 표현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음.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대표 기업인데 정말 고생했는데 상한 없애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같은 삼성전자인데도 또 가전 분야 노동자들은 그걸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겠죠. DS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네. 이건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최승호 위원장님이 협력업체들도 엄청 고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자, 적자 부분에 있는 전자 노동자들, 그 다음에 자회사, 협력업체,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송배전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은 다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논의되면 박수를 받겠죠. 근데 이런 식이라면 열심히 응원하고 이해를 했는데 네, 이건 이젠 좀 돌아섰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사건입니다. 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500만 주주들도 시세 차익이든 주주 배당이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너무 많은 40조 안팎의 비용을 가져가면 이익을 배당이라든지 협력업체 또 어떤 지원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 없잖아요. 수밖에 그래서 없죠. 윈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 초기업 노조 삼성 지부에 호소 드리는 거예요. 아. 윈윈윈의 방법을 좀 상생으로 찾아달라. 가자.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과, 지금 이제 네. 과연 파업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 지금 교섭은 끝났어요? 작년에 시작해서 올 3월 3일에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조정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사 격차가 커서 네.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파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업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게 3월 3일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언제든지 파업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법이 보호하는 네. 그 합법 파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협상은 하던데.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사후 조정이라고 너무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파업하면. 정부가 좀 나선 겁니다. 아. 이건 그 법적 절차 끝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조정해 보자.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사후 조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했는데 오늘도 뭐 합의는 이르지 못해서 결렬됐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 네. 이제 5월 21일. 21일에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라면 예, 그러니까 노동자위 예고를 한 거죠. 예고를 한 우리가 거죠.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네. 파업을 하겠다 예고를 아. 한 상황이고 이제 법원에 삼성전자 사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이 아닙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흐를 수 있는 파업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뭐 직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요 생산 시설을 갖다 점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이지 파업 자체를 막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1일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긴 할 겁니다. 법원이. 그렇지만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가처분은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대화의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분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김영호 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철도노조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수없이 많은 파업 투쟁을 이끄신 분이죠. 파업 전문가네요. 예, 파업 전문가죠. 네. 근데 이분마저도 지금은 어쨌든 파업은 막기 위해서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사후 조정이라 해서 어제 오늘 우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한 겁니다. 근데 안 됐어. 네, 이미 중재인데 안 되긴 했어요. 100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 타결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75%에서 70% 정도를 얻고 타결이 됩니다. 100%로 관철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회사가 조금 더 성의 있는 안을 내놓고 노동조합은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고 파업권 자체는 존중받아 마땅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요구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야, 이거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 제가 파업 반대 처음으로 최초의 예, 사건. 저도 우리 지금, 노동조합의 네. 파업 투쟁에 대해서 처음으로 요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다른 노조들에게까지 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었죠. 좀 하셨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들이 파업을 할 권리는 있어요. 네네. 합법 파업이에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걸 존중하지만 정말 지혜를 한번 발휘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소드리는 거예요. 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은 조금 협상이라든지 중재를 통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걸 노조의 입장이 옳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노조의 입장과 그 감정선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말씀드리면 노조는 그동안 삼성전자 사측이
성과급을 산정할 때 썼던 삼성만의 기준이 있어요. 너가 만든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EVA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지표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성과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 예, 그리고 심지어는 HBM 같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의 칩을 개발한 부서가 사실은 유야무야되면서 성과급도 못 받고 거의 못 받고 흩어진 사례를 직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과급 산정을 사측에게 이게 불투명하게만 맡겨놨더니 노력은 보상받지 않는다라는 아. 경험치가 좀 쌓여 있던 거가 있었고요. 네네. 한편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귀족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는 거야? 아닌데 라고 하는 반론이 뭐냐면 이분들의 반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 대 임원의 연봉 격차가 2025년 기준으로 5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전년의 44배보다 무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임원과 직원의 연봉 격차가 17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차이가 우리가 많이 나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귀족 노조이거나 이기적인 노조가 아니고 귀족 임원이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건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는 보상 중에서 임원들이 먼저 가고 남은 떨거지를 받아왔다.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적자일 때 또는 성과급 없을 때 몇 년을 사실은 말없이 버텨오지 않았느냐. 네. 그걸 한꺼번에 보상받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아. 이런 어떤 감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노조 측의 입장,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입장이 이런 역사적 경험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했던 희생들을 이번에 받아야만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희생이 없으려면 고정화해야 되고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너무 강경한 것 그게 이제 같아요. 강하군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좀 유동성 있는 협상이 안 될 수준으로 현재 강경한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아.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주들 입장은 어때요? 투자자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러면 이 과실을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먼저 분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점도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 환원 대책으로 예를 들면 뭐 배당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이렇게 주주 환원 대책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11조 정도로 추정이 돼요. 11조. 예, 그런데 나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넣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원금 손실이라든지 적자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하는 주주인데 네. 내가 오히려 환원 몫이 더 적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주 우선이냐 노동자 우선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논점도 이제 나와 있어서 사실 일부 주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 나도 그럼 주주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 상황이에요. 주주자본이 됐을 때는 주주가 또 주인이라고까지 칭송을 했거든요. 근데 주주는 뒷전이기 때문에 500만, 450만 주주들 지금 굉장히 불만과 걱정이 많죠. 네. 그런 점들도 저희는 노동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파업을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파업하지 말라고 지금 시위할 분위기입니다. 아니요. 네. 파업권은 존중하는데 네. 파업까지 안 가고 안 가고 정리하는 게 민의라는 제일 좋지. 방법을 그건 뭐 당연하죠. 찾아보자는 겁니다. 호소드리는 네.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제가 네. 이 전문가한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21일에 파업이에요. 네. 그럼 파업하면은 뭐 다 손해니까 네. 21일 전 단계 네. 절차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가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 하나인데 그게 파업에 이렇게 뭐 큰 결정적인 뭐 제동 장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건 있는데 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뭐 누가나 보더라도 친노동 정부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 매우 노란봉투법도 예. 정말 1호 법안으로 네. 통과시켰고 매우 그래. 네. 이 노사 관계는 사실은 노사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외부 개입을 하는 순간 왜곡되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21일, 26일 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걸 계속 정부가 사후 조정까지 해가면서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버티지만 왜 21일이 그 파업 시작일이냐면 6.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이 21일이에요. 네. 5월 21일. 그러니까 근데 노조들도 아는 거죠. 가장 압박할 게.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 파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거는 긴급 조정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76조부터 80조에 있는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4번 발동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김영우 장관은 이 카드를 정말 쓰기 싫어할 것 같아요. 긴급 조정권. 긴급 조정권인데 제가 보기에는 26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 정부로서는 방법이 없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파업은 금지가 됩니다. 네. 30일간 쟁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를 복귀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다시 해요. 근데 조정이 안 되면 이때는 그러면 뭐 조정 안 됐으니까 다시 파업하라가 아니라 중재라고 그래서 중재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강제로 적용을 시킵니다. 한첩이.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파업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타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분쟁 상황은 종결이 되는 강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상 4번밖에 없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왜냐하면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또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크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리더십의 문제인데 리더십의 부재가 결국은 우리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결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이 위원장이 사측이 스스로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높아 보입니다. 긴급 조정이 되려면 요건이 2개예요. 하나는 공익 사업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운수,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네네네. 아니면 국민 경제에 현저히 큰 위험이 된다. 요 반도체야. 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만약에 긴급 조정을 하려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할 큰 위험이 있다. 네. 이 요건으로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법적 쟁점으로 나중에 남게 되겠죠. 대단히 현저해.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법적 요건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경제 또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는 이 삼성전자 경제 자체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JP모건 같은 그 외국계 회사라든지 또 우리나라 여러 이제 애널 관련한 리포트나 이런 데서 만약에 파업이 된다면 얼마나 손실이 날까 이런 걸 추산하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정이 멈추고 파업이 된다라고 하면 분당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일본에. 그래서 하루에 한 1조 정도는 충분히 손실이 난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도 크고 또 만약에 파업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만약에 받으면 그거 자체가 영업이익에 또 감소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로 인한 손실까지 다 합치면 이번 파업 전체가 예를 들어서 25조에서 40조 이상의 손실은 아마 삼성전자에 줄 거다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은 지금 반도체에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사실 증시나 우리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 파업이 만약에 진짜 가시화된다면 단순히 뭐 주식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영업 손실이 얼마냐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친 이미지나 브랜드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 반도체가 공급 부족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여기 와서 지금 매달려서 물건을 받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금을 내고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장기 계약까지 내가 다 해줄게. 지금 이걸 체결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는 니네들이 달라는 대로 몇 조 단위의 선금을 다 줬어. 그리고 물건 받으려고 지금 대기 중이고 그 공정에 맞춰서 나도 사후 공정을 준비 중이야. 그러네. 근데 네가 물건을 안 줘? 소송으로 하나? 예, 그게 지금 굉장히 글로벌리한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앞으로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 아이고. 삼성이 노조 리스크가 있는 회사야. 이렇게 됐을 때 롱텀 앞으로의 계약이 삼성이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삼성의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하나는 또 예를 들면 공정이 멈추면 그걸 복구하는데 또 한 달여 이상 걸린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껐다 키는 게 아니고 껐다가 다시 세팅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이 안 나오는지를 또 검사하고 거기까지 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물량을 못 내니까 경쟁사들 하이닉스라든지 미국 회사라든지 심지어 중국 쪽까지도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삼성이 돌이킬 수 없이 마켓 수혜를 좀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언론에서 파업 비용을 계산해서 파업을 압박하는 거 안진걸 소장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오늘은 야 그걸 듣네. 야 이거 안진걸에게 사건이에요. 이걸 듣고 있네. 이거 항상 비판해 왔었잖아. 그럼요. 근데 오늘 이거 듣고 있네. 대부분 수치를 과장해서 파업 나라 경제 망하는 그 압박하는 카드로. 그건 정말 너무나 비열한 거죠. 근데 그걸 오늘 팩트도 아니고. 듣고 있어요. 그 고개를 이렇게 하지만 숙이면서 박시동 평론가님 말하시면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그런 리스크의 전망이 있다, 위협 전망이 있다는 걸 말해준 거니까 이건 또 국민들이나 삼성전자의 임직원 모두도 네. 이런 걱정들, 전망들은 공유를 해야죠. 예. 아니 국민전자 두 분 파업을 많이 하신 네.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파업 전문가들이니까. 자, 노조 입장에서 내가 노조원입니다. 네. 6억이 이미 노조원들은 내 돈인 것처럼 생각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깎이면 내 돈이 있던 게 나가는 기분일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이 교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파업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이 감정 라인.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봐. 더 큰 문제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삼성전자의 교섭 경험이. 노동자 교섭 조합원도 포함해가지고 네네. 정말 이제 많이 해본 아주 유능한 이제 노조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뻥튀기를 안 해요. 처음에 얻을 만큼 좀씩 올린다든가 이게 나중에 이 찬반 투표에 붙였을 때 통과될 만큼 이제 하는데 이제 세를 불려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모든 걸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대는 높아졌는데 타결은 그보다 무조건 낮게 돼야 돼요. 근데 노동조합 조합원께서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에 목표했던 걸 다 얻는 투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투쟁은 반드시 또 실패해요. 어떤 요구를 하고 단협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결 활동에 노동조합의 단결 활동에 이게 더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로 이 파업 투쟁에 성공을 봐야지 그냥 돈을 더 많이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순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노동운동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면 뭐 파업 안 하고 끝나는 게 21일이고요. 네. 그나마 조금 파업하고 연휴 껴서 마무리하는 게 26일이거든요. 이때 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 더 크다. 아, 잃을 게 더 크다. 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측은 또 가만히 있어요. 왜 여론이 계속 압박하니까 우리가 좀 덜 주고 덜 양보하고 이렇게 또 타결되겠구나라고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까? 이게 사측도 지금 여론이 계속 집중 포화를 하니까 조금 신이 났죠. 이 상황을 즐기는 겁니다. 어쨌든 네네. 26일 안진걸도 우리 편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측도. 아닙니다. 26일 지나면 정부가 개입할 텐데 뭐 그러면 노동조합 내년에 손보기 더 좋겠네?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측을 자만하면 노무사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노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현재 상황 있겠어. 우리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요번에 모든 걸 다 얻을 생각 마시고 현명하게 가야 된다. 예, 한 70% 얻는다 하면 다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7억, 6억, 90%, 100% 얻겠다고 하면 사실은 아마 내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어떻게 그 담병호 선생님을 투입해야 되나? 지금은 담영원 선생님도 안 이게 되냐면 또 이 열망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 되죠. 외부시 애청자님들 또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네네. 제가 당사자도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요청했을 거야. 노조 집행부에게. 소장님은 하고도 남았어. 예, 근데 파업에 만약에 돌입해야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올해 내년에 그 상황에서 성과급 제대로 받겠습니까? 성과급이 깎여버리죠. 잘못하면. 그러네. 파업을 안 하고 자 사측이 무성의하게 교섭하면 안 돼요. 저는 더 내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우리 노동자과 노조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제 노조도 오케이 요 정도면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요 정도 하고 단결된 의미로 내년에 더 얻어냅시다. 회사 측도 올해는 요 정도 더 지원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윈윈하자는 거죠. 이게 한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과급과 관련돼서도 지금 불투명성을 조합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얼만큼 받는지를 명확해야 그만큼 노력할 텐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좀 여러 그 관련 단체의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논의하자라고 좀 대안이 좀 나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아무튼 양측의 이 쟁점이 예를 들어서 노조가 돈을 얼마를 달라 이건데 예를 들어 사측이
싫어. 난 조금 줄 거야. 이러면은 얼마 주냐 마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저희가 대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측이 생각한 뭐 포상안이든 보상안이든의 규모가 노조가 생각하는 거와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정화하거나 투명해서 할 건가 요 부분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양측이 이제 지혜를 모은다면 타결이 안 될 상황도 또 아니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최첨단 기업이고 세계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상대가 국내에만 있지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지 삼성의 경쟁 상대라고 말하자면 뭐 TSMC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엔비디아, 뭐 오픈 AI, 뭐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글로벌리한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수 인재들이 맘만 먹으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아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도 제1투자가 이 인재를 적절하게 대우해주고 잡는 게 제1투자일 수도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경쟁사 내지는 초일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충분한 정도의 보상은 하거든요. 하는데 뭐랄까 이제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높이고 네. 또 영업이익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는 주식으로의 보상이라든지 다른 보상을 적절하게 써가면서 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가끔 보상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회사가 취득가액의 15%를 보상해 줍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 우리 회사 주식 살래. 받을래. 그러면 15%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식도 받고 소속감도 늘어나고. 그리고 TSMC가 경영이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내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보상책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이제 RSU라고 하는 건데요. 뭐 5년간 회사를 다니면 주식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걸린 상황에서의 주식 청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당장 주지 않아도 되고 또 5년이나 10년이나 성과 얼마를 내면 된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럴 요인도 수 있는, 되고요. 네. 직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그걸 분납으로 받거든요. 구글 같은 회사는. 그럼 내가 올해 받을 주식이 만약에 뭐 1,000주야. 그러면 5년간 일해라라고 하면 이번에 성과급으로 1,000주를 5년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내년에 또 1,000주를 5년간 계속 받으면 5년 차쯤 되면은 매년씩 쌓인 1,000주가 5년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오래 다니면서 복리 효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같이 보게 되는 괜찮네. 이런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이라는 이 성과 기준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삼성이 지금 그것만 조정하고 있거든요, 노조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여지만 좀 열어줘도 네, 네. 아마 사측이 운영에 뭐가 좀 있을 텐데. 아. 근데 이런 사례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무튼 안진걸 소장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노동자 국민들에 대한 더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자. 네. 이게 제 네. 마지막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파업도 안 갈 수 있는 명분이 되죠. 네. 우리 노동조합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